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프라임의 김지웅 대리입니다. 두 번째 시간 주제는 가치와 가격입니다. 제가 이제 왜 두 번째 시간 이 주제로 정했냐면, 주식시장에서 주식들이 이렇게 거래가 되는 과정에서 그 해당 주식들이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그 주식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시간 이 주제로 선정을 했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치는 뭐고 가격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제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헷갈려요. 답이 바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인터넷에 바로 검색을 해보니 아주 좋은 세상이라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가치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얼마나 이게 사람한테 효용을 줄 수가 있는가, 얼마나 요거를 썼을 때 즐거워지거나 여튼 편해지거나 뭐 요런 게 있는가, 요런 게 가치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격은 어떤 뜻이냐 또 찾아보니,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가치가 이제 돈으로 이게 얼마만큼 그 가치로운지가 환산이 되는 거죠. 요거를 가격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바로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래서 또 이번에도 예시를 준비를 해봤어요. 또 등장했어요. 치킨이네, 치킨. 자,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요놈의 이름은 치킨이다. 그러면 요놈이 주는 가치는 뭐냐? 뭐 많이들 한 번쯤이 아니라 여러 차례 드셔보셨겠지만, 치킨의 가치는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매우 맛있습니다. 아니, 다 드셔보셨겠죠? 예, 여튼 맛있어요. 그렇다면 요거를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되겠느냐 보니까, 대략 시장에서 한 마리 반당 뭐 대략 2만원 정도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죠. 이제 고객님들께서 치킨 배달을 시키면은, 배달하신 분께 2만원 정도 이렇게 주시면은 맛있는 치킨이 바로 이렇게 도착을 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곳에 주는 가치는 맛있다는 거. 가격은 2만원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보니까, 재료값과 뭐 여러 비용에 치킨집 사장님도 돈 버셔야죠. 그래서 거기에 마진까지 약간 얹어져 가지고 산정이 됐을 것이다. 굉장히 경쟁이 심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3만원으로 올리면 안 먹게 되겠죠. 합의가 안 일어나요. 매도자끼리 합의가 안 일어납니다. 3만원만 돼도 이 양에 2만원 정도가 돼야, 2만원 이하 정도가 돼야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소형차. 소형차가 주는 가치는 역시 많이들 타보셨겠지만, 타고 아주 먼 거리를 빠르게 갈 수가 있죠. 아주 가치로운 물건이죠. 그렇다면 이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비쌉니다. 대략 이제 시장에서 1,000, 2,000 정도 이렇게 하면은 중형차 아니죠, 소형차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재료값이 들 것이고, 수많은 기술에 대한 뭐 그런 뭐 사용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이제 근로자들의 비용도 이렇게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 자동차 업체 역시 마진을 또 떼야 되니까 거기에 마진을 얹겠죠. 이 시장 또한 굉장히 또 치열한 시장이다 보니, 예를 들어 소형차가 한 3천, 4천 넘어가면 이거 뭐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사겠죠. 합의점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은 요거의 가치를 한 1,000에서 2천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매수자는 이제 소형차를 살 사람이고, 매도자는 자동차 업체겠죠.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뻔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약간 이제 안 뻔해지는 사례가 나올 겁니다, 뒤에. 세 번째, 가방이에요. 이것도 뻔합니다.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가치가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에서 10만 원이면 뭐 쓸만한 가방 하나 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료값에 여러 가지 비용이 이렇게 거기에 가방업체 마진이 포함돼서 만들어졌겠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요건 어떨까요? 약간 달라요. 명품백.
명품백의 재료값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근로자들의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얼마일까요? 마케팅 비용은 얼마일까요? 확실히 앞에 그런 사례들과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여되는 가치도 다릅니다. 명품백이 주는 가치는 그것을 메고 있을 때 부의 상징이 될 수가 있고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물건도 담을 수 있죠. 앞에 가방이나 마찬가지로. 하지만 사람들은 요거에 조금 더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부의 상징과 아름다움의 과시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서 가격이 무려 100에서 500만 원까지 부르는 게 가격일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판매하는 업체는 굉장한 마진을 남기겠죠. 물론 요 명품백을 그 업체가 판매를 할 때 그 명품백이라고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과 노력 그리고 장인정신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요 명품백 같은 경우도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재료값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업체 마진에 플러스 알파로 브랜드 가치까지도 포함되어 산정이 됐을 것이다. 즉 앞에 요 가방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물건을 담을 수 있음에도 왜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처럼 사람마다 같은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매기는 가치는 이렇게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방 같은 경우야 물건 담을 수 있고 핸드백도 물건 담을 수 있고 물건을 담는 용도로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지만 여기에 부의 상징이라든지 아름다움의 상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가치가 천정부지로 이렇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매우 주관적이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가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보고 명품 가방을 사라 해서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이에요. 제가 사겠습니까? 저는 뭐 명품을 선호하지도 않고 가방이랑 물건만 잘 담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명품 백의 가치는 1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하지만 어떤 분께는 명품을 사랑하시는 특정 모모 브랜드 같은 명품을 사랑하시는 분께는 가격을 얼마든지 높게 쳐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이처럼 가치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게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흥정이라는 게 일어나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이제 콩나물을 하나 사러 갔다. 아무리 봐도 이 콩나물 한 단에 2,000원이 안 될 것 같은데 한 3,000원을 불러요. 그러면은 이거 좀 한 1,0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흥정입니다. 해서 서로 간에 상호 합의하에 가격이 맞아야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합의점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한 번쯤 흥정을 해 보셨듯이 사실 주식시장에도 끊임없이 장이 서는 날, 장이 서는 시간에는 끊임없이 흥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주식에 대해서 매기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장이 서는 시간에, 장이 흘러가는 시간에 계속적으로 변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제까지 좋았던 가치가 내일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치는 또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다르고 또 수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격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이 회사의 주식의 가치는 딱 10,000원이야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10,000원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이게 계속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과연 고객님께서 이렇게 매수하신 주식이 고객님께서 지불하신 가격보다 가치로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해당 주식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래야 가격의 흔들림에도 버틸 수가 있고 자신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 가치에 대한 판단이 흔들려 버리면 가격이 순식간에 막 흔들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뇌동을 하게 됩니다. 뇌동이란 거는 자기는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격이 막 흔들리다 보니 무서워가지고 팔고 올라가니까 아이고 더 갈 것 같아 사고 요게 바로 내동매매죠.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한 번씩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아까 시장에서 콩나물 살 때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냉장고를 산다고 해봤을 때 고객님들께서 인터넷에도 알아보실 거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물어봐서 야 이 냉장고 좋아 쓸만해? 이렇게 알아보실 거고 굉장히 꼼꼼히 알아보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식을 사실 때에도 냉장고 살 때처럼 이렇게 신중하게 하시고 계시나요? 앞으로는 주식을 사실 때에도 냉장고 사시는 만큼 이상으로 이렇게 신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시간 준비를 했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 건데 이 가치를 어떤 요소로 매기는 건데 요게 이제 또 중요하겠죠. 요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도움 되셨나요? 예, 계속적으로 좋은 강연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